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에코앤드림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에코앤드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에코앤드림 관련해서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인드림은 제가 주가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24년도 폭풍 성장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인드림이 어느 정도의 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지 적정 주가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 촬영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찍기 때문에 매일 같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해드린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차트라던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 나아가시면서 떻게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에코인드림 이 양극 재출하량 회복 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적어왔는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제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양극재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구체의 이 수요 또한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 또한 역시 많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전구체 관련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아직 전방선은 뭐 좋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전구체 산업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인드림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질지는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 추가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시초에 에코인드림이 좀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죠. 5% 정도 갭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바로 또 나오면서 현재 촬영 시간 기준 마이너스 2.25% 정도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차전지 테마가 이 업종이 시초에 부각이 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상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갭상승 했던 가격대가 사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서 차익 실현 나온 물량이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회복하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물량들을 좀 소화해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차근차근 이제 소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인드림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보기 전에 에코인드림 외에 이제 이 2차전지 섹터가 왜 이렇게 시초에 강세를 좀 보였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인드림도 마찬가지로 시초에 이제 갭상승 5%의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있겠죠. 일단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테슬라 지금 차트인데,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은 15% 정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해서 15%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 상승으로 인해서 시초에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테슬라의 이 상승 이유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들?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주행이 있느냐? 이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FSD가 있죠. 근데 이 FSD가 4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시행을 진행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수많은 규제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해서 이 국무원 총리를 만난 뒤에 얘기를 해서 이 FSD를 출시하는데 걸림돌이가 되었었던 이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2차 전지의 뭔가 간판 같은 느낌이지만 자율주행에도 이제 간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가 15% 정도 상승했던 것을 보고 시초의 반짝였지만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FSD인데 FSD가 문제가 생겼죠. 이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지금 뭐 소송을 뭐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촬영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뭐 에코앤드림이랑 이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2차 전지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차트적인 부분은 사실 말씀을 드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21선이죠. 21선을 계속해서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응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전제가 좀 중요합니다. 내가 수급적인 거를 보지 못한다. 내가 수급을 못 보고 그리고 내가 차트 해석에 좀 서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초보분들, 그리고 나는 추세 추종을 좀 한다, 추세 추종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대응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인데 왜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느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5일선과 그리고 2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가 기준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검정 색깔이 5일선이고 이 21선이 이 주황색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고 익절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21선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뭔가 이 시세 변동에 내가 대응 전략이 좀 어색하고 할 줄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세를 좀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지할 수 있는 이평선이었던 게 역별이 진행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추세가 꺾인 시점에서는 그게 저항선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21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선을 딛고 오늘 21선을 맞고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해당 21선을 돌파를 해서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다시 좀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 제 영상 꾸준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은 크게 이탈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문제 없고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만 높여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기조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전 물량들을 소화하는 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추세 전환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에코핸드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